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거사 갈등이 경제 전쟁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도를 넘은 일본의 수출 규제, 오늘의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G20 정상회의가 끝나고 일어난 느닷없는 조치였잖아요. 갑자기 반도체 관련 소재들의 수출을 규제했다고요? 네, 그야말로 뜬금없는 발표였습니다. 지난 1일 일본 정부는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 등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서 스마트폰과 TV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에 필요한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혀 문제가 없었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니까 그 이유가 뭔가요? 네, 그 이유를 보면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시행령을 바꾸면서 고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에 관한 수출관리상의 분류 재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에 규제를 강화하게 된 배경을 적어놨는데요.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과 국제 평화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문건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수출관리제도는 국제적인 신뢰관계를 토대로 구축이 되는데 관계부처 검토 결과 한일 간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적시했습니다. 또 이런 와중에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한국 관련 수출관리를 둘러싼 부적절한 사안이 발생한 일도 있다며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평화나 신뢰관계가 현저히 손상됐다라는 이야기를 꺼낸 것이 도무지 납득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이러한 일본의 갑작스러운 조치를 우리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며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한일 양국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위자료 재원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은 이마저도 줄곧 거부해 왔습니다. 네, 이번 G20 회의를 통해 기대했던 한일 정상회담도 불발됐잖아요. 그런데 아베 총리는 다른 19개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우리나라만 8초 만의 악수로 끝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직접 보셨을 텐데요. 우리 정부는 끝까지 만남을 기대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수출 규제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일본은 이에 대해서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로 봤을 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수출 규제가 되는 3개 품목은 정확히 어떤 품목인가요? 네,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포토리지스트, 에칭가스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주로 쓰이는 품목들입니다. 이들 품목은 지난 4일부터 한국과 거래할 때 일본 당국의 심사, 허가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일본이 세계 시장의 90%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리지스트 역시 90%,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에칭가스는 70%의 점유율을 일본이 갖고 있습니다. 이 3가지 품목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일 의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대일 의존도는 93.7%였다고 합니다. 리지스트 역시 대일 수입 의존도가 91.9%, 에칭가스도 43.9%였습니다. 네, 유독 이 3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규제 조치를 내렸다는 점도 납득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지금 업계에서도 이 품목 확보에 비상이 걸렸겠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물론 에칭가스는 중국에서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는 있지만 최소 6개월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리지스트입니다. 리지스트의 경우에는 일본 업체들의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월등히 높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일부 업체들의 경우에 재고를 좀 보유해 놓은 상태지만 국산 제품으로 이걸 대체하려면 최소 6개월이 걸릴 거라고 업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본의 목리를 계기 삼아서 서둘러 우리만의 기술력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또 반대로 일본의 관련 업체들 역시 우리 기업이 주요 거래처였던 만큼 일본이 되로받을 태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걸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우선 WTO에 제소를 하고 강하게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조치를 통해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네, 더욱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기도 한데 하루빨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뉴워드는 엔티티 리스트입니다. 엔티티는 영어로 독립체, 기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리스트를 직역하면 기관이나 기업 목록을 뜻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관련되면 조금은 다른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때 엔티티 리스트는 기술이나 상품과 관련해서 자국 기업으로의 수출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든 해외 기업이나 기관, 개인의 명단을 뜻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좀 쉽게 해보자면 거래 제한 리스트, 수출 제한 리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 아예 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제한하는 기업 명단을 만든 건데 그렇다면 이러한 엔티티 리스트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네, 엔티티 리스트는 미국 상무부 산하의 산업안보국이 정한 수출관리 규정에 따라 발표되는데요. 이 수출관리 규정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위험 요소가 많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을 규제하기 위해서 1997년부터 공표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 품목이 대량 파괴 무기 프로그램에 활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만약 이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이 되면 미국의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특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절차도 매우 까다롭고 승인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우리가 아는 기업 중에서도 이 엔티티 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있나요? 네, 바로 화웨이입니다. 지난 5월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를 통해서 국가 기밀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 같은 조치의 속내는 바로 미중 무역 갈등에서 비롯됐는데요. 엔티티 리스트에 포함되면 미국은 물론 일본이나 영국과 같은 미국의 우방국들 역시 더 이상 거래를 중단하기 때문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대표 기업이 이 같은 수모를 당했으니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5천여 개의 미국산 수입 품목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지난 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제재를 풀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만들어진 엔티티 리스트가 무역을 정치화하는 데 이용됐다는 비판을 받은 뒤였습니다. 네,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 제재까지 감행한 사례는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완벽히 승자가 나왔던 경우는 극히 드물었는데요. 일본의 수출 제재도 결과는 비슷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우리 정부의 발빠른 대응책도 함께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